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밑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았던 것은 이 DNA가 더블 스트랜드인데 그 중에 어느 한쪽 스트랜드를 가지고 그 트랜스크립션은 일어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더블 스트랜드 중에서 3'에서 5'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리버스 스트랜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또 그거에 이제 컴플리멘터리한 것은 이제 포워드 스트랜드고, 포워드 스트랜드는 5'에서 3'로 가겠습니다. 자, 물론 뒤집어서 보면은 이제 5' 리버스 스트랜드도 거꾸로 읽으면은 이제 5'에서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그 리버스 스트랜드 3'에서 5'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거에 이제 그 컴플리멘터리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메신저 RNA가 합성이 됐기 때문에 메신저 RNA도 5'에서 3'으로 이제 합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이 리버스 스트랜드에 대해서 리버스 컴플리멘트 하고요. 리버스 컴플리멘트 하다는 얘기는 방향도 반대고 그 다음에 시퀀스가 상보적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포워드 스트랜드에 이제 똑같은 시퀀스가 얻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메신저 RNA 시퀀스가 이렇게 받아지고 이것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할 때 어떤 이제 원리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본 거는 굉장히 짧은 시퀀스였고 실제로는 굉장히 긴 시퀀스가 얻어지고 그 안에 메타이닌이 해당하는 게시코돈이 해당하는 ATG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어느 것이 이제 진짜 게시코돈인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메신저 RNA를 우리가 얻었다면은 이제 당연히 그 5'에서 3'으로 이제 읽어가면서 그 메타닌 게시코돈을 찾아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시도해보면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얻은 게 메타닌이 아니고 메신저 RNA가 아니고 DNA 시퀀스였다면, DNA 시퀀스는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더블 헬릭스고 두 개의 스트랜드가 있는데 포워드 스트랜드를 이제 5'에서 3'을 읽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버스 스트랜드를 또 뒤집어서 5'에서 3'을 읽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각 스트랜드별로 세 가지의 경우수가 생깁니다. 그렇게 읽었을 때 이제 제대로 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DNA 더블 스트랜드 DNA를 6가지를 읽어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되는 것, 이제 단백질이 되는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오픈 리딩 프레임. 이때에 이제 우리가 이 오픈 리딩 프레임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아미노산은 ATG를 번역한 메탄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가지 프레임 중에서 오픈 리딩 프레임이 아닌 잘못된 프레임들은 그 64개 중에 3개의 그 종결 코돈이 있잖아요. 그 종결 코돈이 이제 랜덤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종결 코돈을 만날 확률이 이제 약 3 나누기 64니까 2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개 정도 이미의 이제 아미노산 시퀀스 트랜스를 해봤을 때 이미 아미노산들이 나타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서열들은 이제 20개 정도 지나가다 보면은 이 종결 코돈을 만날 거예요. 근데 진짜 오픈 리딩 프레임은 그 단백질에 있어서 아미노산의 개수는 20개보다 훨씬 대부분의 뭐 100개 내지는 뭐 몇백 개 또는 심지어는 몇천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미노산들이 쭉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스탑 코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미노산이 이제 붙어서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잘못된 애들은 확률적으로 20개 코돈 지나가다 보면 하나 정도의 터미네이션 코돈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계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오픈 리딩 프레임하고 그렇지 않은 거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난번에 제가 봤던 것 같은 이런 코돈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시도합니다. 그럴 때 6가지 프레임이 있다는 것은 포워드 스트랜드에 대해서 첫 번째 베이스 페어서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개씩 끊어가느냐, 아니면은 한 칸 밀러서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끊을 것인가, 아니면은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추락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적절한 그 메타인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코드에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방향을 모른다고 치면 DNA였다 그러면은 이 거꾸로도 또 이렇게 3개씩 끌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쪽에도 3가지, 이쪽에도 3가지 나오니까 총 6가지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건 오른쪽으로 가고 이건 밑으로 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더블 스트랜드를 이루는 DNA 시퀀스예요. 그래서 보면 위가 T면 밑에는 A잖아요. 위가 C면 밑에는 G고 서로 위아래가 서로 지금 그 상보적인데, 그래서 이 위에 거는 포워드 스트랜드라서 이쪽이 5', 이 끝 오른쪽 끝이 3'이에요. 반대로 리버스 스트랜드는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5'에서 3'으로 시퀀스를 이제 이렇게 읽는 그런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 시퀀스를 우리가 말을 할 때 시퀀스는 TATT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TATT 할 때 맨 1번이 T고 2번이 T다 이런 얘기예요. 3'에서 5'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헷갈리니까 항상 읽을 때는 5'에서 3'을 읽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TAT부터 이제 이렇게 1번부터 TAT 이렇게 읽으면 TAT가 뭐예요? TAT는 타이러신이죠. 타이러신. 그래서 타이러신은 이제 약자로 Y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Y 쓴 거예요. 그 다음에 TCC죠. TCC. 그러면 TCC는 세린이죠. 그래서 세린의 약자는 S예요. 그래서 여기 S가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읽을 것이냐.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제 TGA가 나오면 이거 종결 코돈이잖아요. TGA 종결 코돈, 스탑 코돈.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를 표시한 거예요. 스타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요 T에서부터 3개씩 끊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쭉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스타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나는 ATT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겠다. 그럼 ATT는 아이솔루션이죠. 그러니까 I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ATT 다음에 CCA죠. CCA니까 프롤린이네요. 그러니까 P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뭐 ATT, CCA, 그 다음에 ATT예요. 다시 ATT는 다시 아이솔루션이네요. 그 다음에 GAT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이제 두 번째 게 여기 나오겠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쭉 쓰여 있는 거고, 세 번째는 TTC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TTC는 페니랄란이에요. 페니랄란은 F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F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칸씩 밀어줘서 또 쭉 나오죠. 이 맨 위에 거는 여기 스탑 코돈이 있고 밑에 거는 이제 스탑 코돈이 없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메타닌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TG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레임일 때는 여기 프레임 1, 2, 3라고 부를 때 요 세 번째 프레임은 여기서부터 메타닌을 시작해서 쭉 가면은 갈 때까지 스탑 코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거는 지금 메타닌이 안 보여요. 메타닌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굉장히 길게 가는데, 물론 이제 앞쪽으로 가보면 메타닌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게 맞는지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위에 거는 지금 여기는 스탑 종결 코돈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 뒤로 어딘가에 메타닌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메타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아미노산으로 트랜스션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 여기서부터 읽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은 여기, 자,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GTT죠. GTT. GTT는 뭐예요? GTT는
밸린이죠, 밸린. 그래서 V죠. 그래서 여기 V라고 쓰는 거예요. GTT. 그 다음에 GAA죠, GAA. GAA는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는 E예요, E. 그래서 GAA에 대해서 여기다 E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GTT. 또 GTT는 밸린이고. 그 다음에 CCA죠, CCA. CCA는 CCA, 프롤린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롤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읽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GTT 아까 읽었죠. 여기서는 TT, 요 T도 사는 거예요. TTG가 되겠죠. TTG. TTG는 뭐야? TTG는 루신인데 루신은 L로 표시하죠. 그래서 L이라고 써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GAA, TTG 했고, TTG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AAG예요. AAG. TTG 다음에는 AAG를 해야겠죠. AAG는 뭐예요? AAG는 라이신이네요. 라이신은 K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K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스트랜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위에 스트랜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결 코돈이 어디 있는지 표시하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여기 경우에는 이제 요게 진짜 만약에 메탄이 하나 나타나는데 요게 진짜 게시 코돈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 아미노산의 단백 펩타이드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종결 코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지금 메타닌이 있죠. 그래서 메타닌 E가 이제 글루타민 애시드, 아이솔루신, 글루타민 애시드, 글루타민, 아스파르게스, 루신, 프롤린, 알라닌, 세린, 메타닌 이렇게 쭉 여기도 메타닌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건지 이 메타닌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이거는 종결 코돈 없이 계속 이제 갈 수 있는 괜찮은 프레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DNA 시퀀스 방향을 모르는 DNA 시퀀스가 주어주면 6가지 트랜슬레이션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손으로 할 수는 없겠죠. 지금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제 딱 로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그 파이썬 프로그램 배울 때 이걸 아마 그 프로그램 실습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만큼 이거는 생각보다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식의 해주는 계산을 해주는 이건 이제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볼 텐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NCBI에서는 ORF 파인더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서비스합니다. 웹에서. 그래서 이 ORF 파인더는 오픈 리딩 프레임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시퀀스를 입력하고 ORF 파인더 딱 누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그 앞에 그 시퀀스를 입력한 것을 이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그 시퀀스의 이름이고 조사해봤더니 이런 부분에는 100베이스표를 여기 100이라고 했죠. 100베이스표를 못 가서 스탑 코돈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탑 코돈 없이 100베이스표인지 100아미노산이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 이게 지금 이제 프레임 여기 하나 둘 셋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워드 스트랜드로 3가지 프레임, 리버스 스트랜드로 3가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여기에 요만큼 빼고는 이 앞에는 전부 스탑 코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스탑 코돈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1번 프레임을 읽으면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냥 짧은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 프레임으로 읽으면 요 앞에는 종결 코돈이 있지만 여기 이만큼은 종결 코돈이 없이 연속적으로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440에서 3899까지 이걸 빼기 하면은 3450 베이스표잖아요. 이만큼의 그러니까 약 3으로 나누면은 1100 아미노산, 1150 아미노산 정도, 1150 아미노산 정도로 얻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긴 그런 이제 프로테인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플러스 3에서는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얻어지겠네요. 요게 사이즈가 이제 543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에도 좀 긴 게 있죠. 마이너스 2는 2149에서 3624 이것이 이제 약 1476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게 아마도 이제 진짜 ORF고 나머지는 이제 진짜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기니까. 물론 이제 가장 긴 것이 항상 정답이냐? 확률적으로 이제 스탑 코드 없이도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는 게 아주 낮은 확률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휴먼 지놈이나 아니면 휴먼 지놈은 30여 쌍이 되니까 그 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스탑 코드 없이도 길게 가는 그런 것이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가장 긴 것만이 정답이냐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M 여기 보면 NM007313이라고 되어 있죠. NM007313. 자, NCBI로 가서 NM007313 이걸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해도 되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바쁠 때는 여기 위에 있는 걸 쓰시고요. 자, 원래대로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뉴클리오타이드 쪽으로 갑니다. 여기 뉴클리오타이드 있죠? 그래서 NM007313은 메신저 RNA예요. 휴먼의 사람의 ABL 프로톤 코진 1, ABL1이라는 이 메신저 RNA의 유전자의 메신저 R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메신저 RNA니까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6가지로 트랜슬레이션 할 필요가 없이 세 가지 방향으로만 트랜슬레이션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메신저 RNA, 이 cDNA 메신저 RNA 시퀀스가 있죠. 물론 이제 이 메신저 U가 없고 T로 있습니다. 이제 DNA 스타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FASTA라는 걸 요걸 클릭을 하세요. FASTA.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다른 정보 빼고 시퀀스 파트만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FASTA라는 시퀀스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퀀스 얼라이먼트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시퀀스를 받아들이는 포맷을 이제 FASTA 포맷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 FASTA 프로그램 자체는 잘 많이 안 쓰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파일 포맷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FASTA 또는 FASTA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면 꺽쇠로 시작해, 꺽쇠로.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이 써 있어요. 지금 이거는 원래는 두 줄로 있는 게 아니고 설명이 길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일 때 이렇게 둘로 잘라져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한 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시퀀스가 시작되고요. 이 각 줄에 몇 개씩 쓸지는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이제 연달아서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이렇게 딱 개수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맞추는 게 보기에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 이거를 카피 페이스트 하는 거예요. 이걸 쭉 긁어가지고 굉장히 기네요. 여기까지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그래서 복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NCBI 하나 더 창을 열겠습니다. NCBI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ORF 파인더를 찾아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어떻게 찾을지 잘 모르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보면 sequence analysis겠죠. ORF 파인더는 sequence analysis니까 sequence analysis에 가서 tools 도구죠. 프로그램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Open Reading Frame Finder가 있죠.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ORF Finder가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카피 페스트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 바쁜 사람들은 ORF Finder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딱 1번 나오죠. 이게 이제 빠르죠.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구글에서 찾는 것이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좀 전에 카피했던 시퀀스를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특정 부위만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몇 번째 베이스에서 몇 번째 베이스까지 해라 이렇게 쓸 것이고, 안 쓰면 전부 다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ORF find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페이지에서 봤던 것 같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내가 원한다. 난 요거 정답인 것 같다. 물론 지금 이거 6프레임인데 이걸 3프레임만 해도 되겠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리드로 뭐 제가 이거 누르면 안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걸 갖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을 고 시퀀스가 여기 이제 440에서 3889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 시퀀스가 나오고 그거를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이제 1149 종결 코드를 하나 빼니까 이게 그 3450이잖아요. 3450을 3으로 나누면 1150인데 1150의 마지막은 종결 코드니까 아미노산으로는 1149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M, G, Q, Q, P, G, K, V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이제 그 아미노산 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TAG는 종결 코던이다. 이렇게 해서 종결 코던까지 포함하면 1150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메타인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메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실제로는 이것이 아니고 뭐 저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 메타인을 해서 트랜슬레이션이 될지 이 프로그램으로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긴 거부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중간에 또 다른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되는지 그렇지 않은 그거는 실험적으로 해봐야 되니까 가능성이 있는 메타인들은 다 표시해 준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요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시퀀스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가 봅시다. -2 두 번째 거였죠. 요거는 이제 1476이니까 3으로 나누면은 492가 나오는데 이제 역시 마지막에 종결 코드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2149에서 3624인데 결국은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뒤에서부터 해봐야 되죠. 그래서 3624에부터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2149까지 오다 보면은 거기 이제 맨 끝에 TGA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상당히 길게 나온 거죠. 490일 아미노산이라 스탑 코드 없이 길게 나오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긴 거긴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이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메신저 RNA니까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위에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위에 게 훨씬 길고 이거보다 짧고 그러니까 이게 DNA 시퀀스였다 하더라도 이쪽은 이제 이거보다 이거 선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 그럼 어떤 게 진짜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제 다른 종하고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이제 이미 실험적으로도 해볼 수도 있고 실험적으로 이렇게 단백질이 이런 이쪽을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아미노산 시퀀스가 가진 그런 단백질이 발견되는지 뭐 그런 실험적으로 이제 결국은 검증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메신저 RNA 시퀀스를 시퀀싱을 한다면 이제 밑에 세 가지는 배제할 수 있고 위에 세 가지만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뭐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사이즈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실험적으로 프로테인을 얻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의 유사한 단백질이 있는지 시퀀스가 비슷한 단백질이 있는지 어느 쪽 이게 비슷한 게 있는지 이쪽에 비슷한 게 있는지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